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나머지 실종자 5명에 대한 구조 소식이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타워 크레인 해체 일정까지 미뤄지면서 수색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구조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서 남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4시 반쯤에는 이 건물 내부에서 주먹 크기만한 낙하물 2개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구조대원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색 역시 1시간가량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이처럼 소방당국은 현재 구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상층부 수색은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위태롭게 휘어있는 이 14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려던 일정이 내일에서 다음 주 금요일로 일주일가량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해체에 사용될 이동식 크레인 조립과 타워 크레인 보강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사고 위험을 우려해서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면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작업 중지권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시공사는 노동자에게 작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당국은 먼저 군산에서 이동해온 크레인 조립을 마친 다음 이 크레인에 큰 바구니를 매달아 작업자를 태워 올려보내고 기존 크레인의 안전을 확보한 뒤 해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수색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수색 작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장비 추가 투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C 조윤정입니다. 이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외벽이 아닌 바닥부터 시작됐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랐는데요. 동종업계의 한 건설사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설계 하중을 초과해서 시공이 이뤄졌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장치도 충분히 유지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한 건설업체의 보고서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원인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는 이번 사고의 개요와 추정 원인이 기술됐습니다. 보고서는 사고가 난 39층 바로 아래 38층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남아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동바리는 거푸집을 지지하는 기둥 형태의 가설물입니다. 이 보고서는 39층의 시공 하중이 하부층 슬래브의 설계 하중을 초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동바리 등 지지장치를 오랫동안 설치해두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거푸집과 동바리가 빨리 제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38층과 39층 사이인 피트층에서 방수와 배관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그 하부의 슬래브 양생도 완료됐으리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중 변화에 따라서 정밀하게 서포트를 공학적으로 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반적인 38층 이하에 하던 패턴대로 아마 했지 않았나. 계속해서 지적된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문제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KBC가 보도한 것처럼 현대산업개발은 겨울철인데도 지난달 36층의 콘크리트 타설을 엿새 만에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지면서 현재 건물 잔해에서도 철근이 가시처럼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하의 추위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2주가량 양생을 거쳐야 되는데 이 하층의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39층에서 무리하게 콘크리트 작업을 했고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시공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작업자와 전문가들은 물론 동종업계까지 부실 시공을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희생자 1명의 장례가
수도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가족 임시 대표를 맡은 안모 씨는 어제 발견된 사고 희생자 가족들의 연고가 수도권에 있어 장례 절차를 수도권에서 따로 진행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 6명 중 1명인 60대 남성은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지하 1층 계단 난간 근처에서 숨진 채 수습됐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로 대피 명령을 받은 인근 상인들이 영업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서구청 재난대책본부는 현대산업개발 측에 지난 11일 대피 명령을 받고 현장을 떠나 있는 지역 인근 26개소 상인들에게 숙식 제공과 영업보상을 시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구청은 정확한 보상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현대산업개발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오늘도 광주 전남에서 3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관산구의 한 요양원에서 20명이 넘는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는 등 모두 1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목포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확산이 이어졌습니다. 목포에서는 오늘 하루 57명이 확진됐고 나주에서도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민 공공아파트를 짓는 부영아파트가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또다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부영이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여수 웅천 부영아파트입니다.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며 부영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내걸려 있습니다. 인근 최고 아파트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합니다. 그 감정평가 금액이 매우 터무니없고 매우 비쌉니다. 2,000세대 규모의 여수 웅천 부영아파트 2, 3차의 평균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 앞서 분양 전환한 1차보다 20% 넘게 비쌉니다. 입주민들은 공공 서민주택을 짓는 부영이 폭증하고 있는 여수 지역 아파트 값의 편승에 높은 분양가를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았고 아파트 전체가 하자투성이인 만큼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정평가를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행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부영은 분양가 조정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분양을 원치 않은 입주민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 시로 불릴 정도로 여수에 많은 임대 아파트를 지은 부영이 지역사회 기여는커녕 부동산 임대 사업에만 몰두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도 졸업식이 비대면이나 외부인 없이 간소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화훼 농가와 꽃집이 맞았던 졸업 입학 특수도 옛말이 되면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한에서 20년째 장미 재배를 하고 있는 김산옥 씨. 예년 같으면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 1년 중 가장 바쁠 시기지만 걱정부터 앞섭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도 졸업식이 비대면이나 반별로 간소하게 치러져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난방비의 인건비까지 생산비 부담은 커졌지만 판로는 갈수록 줄어 전전긍긍입니다. 특수를 좀 이렇게 노려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값은 반면에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생산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꽃값이 이렇게 다운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꽃집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맘때면 하루에 수십 건의 주문이 밀려와 아르바이트를 더 써야 할 정도였지만 요즘은 하루 서너 다발 팔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연말연시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다 보니 축하 화환이나 개업식 화분 주문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벌써 3년째 지속되면서 월세를 내기도 버거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 폐업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잠을 못 자고 꽃다발을 했죠. 그래서 놔둬야지 이제 와서 보고 이제 추려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해놔봤자 누가 가지가지를 안 해요. 이거 보셔요. 이렇게 있어도 오늘도 지금 졸업을 타거든요. 그래도 안 가져가요.
지자체의 꽃 소비 운동과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 화훼업계의 신음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영암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영암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해 예방적 살처분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유경오리 3만 3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반경 1km 안에 다른 가금 농장은 없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하루에서 사흘 뒤 나올 예정인데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될 경우 이번 동절기 21번째 확진입니다. 이번 달 말 쌀 시장 격리 세부 계획이 확정 공고될 예정인 가운데 적정 수매가로 격리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첫 시장 격리임을 감안해 적정 가격으로 쌀 수매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18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4일 수매 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쌀 시장 격리 시행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 내륙은 0.1cm 미만, 예상 강수량은 1mm 미만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순천과 광양에서는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나 눈이 그친 뒤 모레 아침에는 전남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